누가 누구에게? 그죠? 딱 보시면 자격정지는 누구를 대상으로 한 거냐면 소속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하고, 사실 똑같죠, 그죠? 기본적으로 시도지사의 고유권한입니다. 일단 단순하다 시켜버리면, 그럼 소공에 대한 시도지사, 그럼 종류가 두 개 있죠, 똑같이. 자격증 교부와 사무소 관할 두 가지가 있을 거고, 불일치하게 되면 요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소공에 대해서 그 사전 필요한 절차를 이행한다,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겠죠. 부여하고 그 사실을 결과를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에게 통보해 주면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가 누구한테? 소공에 대한 그 다음에 세 번째 정지 처분을 합니다. 중요한 건 이후의 절차가 없죠. 반납의 규정이 없다. 그러니까 반납이 없고 보고 등의 규정이 없죠. 이 끝입니다. 근데 소공은 누구에게 고용돼 있죠? 등록관청에게 고용돼 있을 거고, 그러면 소공이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위반의 경우에 누가 파악을 하기 쉽다? 개공이 아니고 등록관청이 파악하기가 쉽겠죠. 지금 개공한테 고용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에 고용되어 있는 이 소공의 위반에 대해서 등록관청이 자격정지 위반 사실 알았잖아요. 근데 위반 사유를 알았다 하더라도 등록관청이 소공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소구 등록관청이 누구한테? 시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위반 사실을 통보해 주는데 주의하실 건, 통보 사유가 정지 사유입니까? 취소 사유입니까? 정지 사유죠. 그래서 등록관청이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통보해 주는 경우는 정지입니다. 취소가 아니고. 그래서 취소는 양대 부정이 있죠. 요거. 그러면 거기 자격정지 종류가 여러 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 딱 기억할 건 오른쪽 바로 가보세요. 안 봐도 돼요. 제목만 보면 돼. 제목에 대한 대답해봐요. 자격정지 처분권자가 누굽니까?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일 거고, 그 필요한 절차는 누가 이행하죠?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이행하고, 그러면 세 번째 등록관청이 통지한다 그랬는데, 등록관청은 무슨 사유 줄 거예요? 자격정지 사유 딱 그거.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때는 지체 없이 누구한테? 시도지사에게 통보해 줘라. 그러면 네 번째, 자격정지 기준에다가 줄을 딱 거세요. 국토부령 줄을 딱 거세요. 보통 우리가 기준이라 그러면 지금 이제 예외를 다 봤어요. 처음에 응시수수료 반환 기준이 있죠. 그게 국토교통부령이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사무소 설치 기준은 법률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자격정지 기준은 어디? 국토교통부령에다가 줄을 딱 긋고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 감경하더라도 마지막 줄 6개월을 초과할 수 있을까? 6월을 초과하는 건 없어요. 그죠? 그리고 다음 페이지 딱 가보시면 자격정지의 기준이 있어요. 그 중에서 6개월짜리만 알면 돼요. 제목이 위에다가 적으면 돼요. 이중금지라고. 자격정지 있죠? 자격정지는 이중 금지. 요게 6개월짜리입니다. 이중 소속과 이중 계약서 그리고 금지까지 아셨죠? 자격정지 6월은 이중 금지다. 이중 소속하고 뭐하고 이중 계약서 그리고 금지 행위에 해당하게 되면 자격정지 기준이 몇 월이다? 6개월. 근데 6개월을 초과할 수는 없죠? 까지. 이중 금지 기억했습니까? 네, 이렇게. 그 다음에 등록 취소로 갑니다. 자, 등록 취소 처분이다 그럴 때 등록 취소는 누가 누구에게? 자, 봅니다. 등록 취소는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서 누구의 고유 권한이다? 등록관청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러면 등록관청에 대해서 일단 첫 번째 뭐 할까요? 청문을 실시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취소라는 처분을 하겠죠. 그러면 세 번째 개공은 등록관청에 대해서 며칠?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만한다? 반납하여야 한다. 됐습니까? 근데 반납하는데 뭐가 없어요?
사유서라는 규정은 없어요. 그러니까 분실 등에 의한 경우에도 사유서를 제출해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사유서는 어디에만 나오죠? 네, 자격 취소에만 나옵니다. 자, 그러면 등록 관청은 이 취소 처분 사유를 매월로 모으거든요. 매월 말일까지 모아가지고 언제까지? 다음 달 10일까지 어디에다가 공인중개사 협회에 대해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됐죠? 요겁니다. 그리고 이 등록의 취소 사유를 기억해야 되는데 중요하니까 이거는 절취가 제일 중요합니다. 됐죠? 등록 취소 가운데 절대적 등록 취소가 제일 중요합니다. 절취 그래가지고 절취 아셨죠? 절대적 등록 취소 아까 보셨죠? 죽었고 맛이 갔다. 직업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해결사입니다. 아셨죠? 해산, 사망, 결격이죠. 이거 등록 취소 될 거 아니에요. 등록 취소 되면 3년 적용할까 안 할까? 적용할까 안 할까? 청춘 안 하죠. 사기 결폐의 예금입니다. 사기 결폐. 그러니까 일단 등록 취소요. 그냥 끝이에요. 결격 사유는 뭐 되면? 사유가 뭐 되면? 해소되면의 의미를 기억하십니까? 결격 사유가 해소되면이라는 게 뭐였어요? 기간을 계산할 때 언제부터 기산해라. 결격 사유 1부터 계산하라 이 말이죠. 공인중개사법에 위반해서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아서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다면 이 사람이 결격에 해당되는 기간은 등록 취소 후 3년이에요. 벌금형 선고 1부터 3년이에요. 벌금형 선고 1부터 3년이에요. 기산점이. 이해하겠죠? 그래서 해결사, 그 다음에 양정이 부대 그랬죠? 양정이 부대. 이중등록, 이중소속, 양도대여 맞죠? 이중등록, 이중소속, 양도대여까지. 이게 절취와 1대1 맞죠? 1대1입니다. 그 다음에 또 부정한 등록은요. 절취와 3대3이고 정지기간 중에 한 무조건 날란다 그랬죠? 예. 그리고 주의하실 거. 여기서 2라고 할 때는 최근 1년 이내 이해 이거 봐야 됩니다. 그죠? 최근 1년 내 몇 번? 2회 이상, 그죠?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죠? 그리고 다시 몇 번? 다시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위반하게 되면 업무정지가 아니라 뭐다?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해합니까? 그러니까 업무정지 두 번 받고 다시 업무정지가 되면 이거 업무정지가 아니라 뭐라고? 예, 절취입니다. 이렇게. 됐죠? 왜 최근 1년 내일까요? 업무정지나 과태료 처분에 누적 승계되는 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취. 그래서 절대적 등록 취소 딱 체크하시고 제목 옆에 적었어요. 해결사 양정이 부대 적었습니까? 예, 이렇게 정리하시고 해당되는 데다 어차피 지문은 딱 나와요. 보기에. 그러면 동그라미 할 수 있으면 돼요. 해봐요. 그러면 1번에 어디? 4 동그라미 또 2번은요? 3번은 옆에다가 뭐 적을까? 몇 대 몇? 3대 3. 4번은요? 양대. 5번은 2. 6번도 이중소속이죠. 제목 달면 이중소속. 7번은 업무정지기간 중에 꺾고 정 동그라미. 8번은요? 2. 2회 이상 하는 거 넘어갑니다. 상대적 등록소는 다른 거 다 두고요. 9번하고 10번 봐봐요. 9번에 갑니다.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위반해서 몇 회? 3회 이상의 줄을 닦으세요.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에다가 줄을 닦고 그러면 3회 이상 딱 넣으면 최근 제목에 지문에 최근 1년 내 3회 이상이라고 나오면 뭐라고 대답해라? 절취는 무슨 절취? 상치. 그죠? 그죠? 집중 안 하는 거야. 3에 3 나오잖아. 그죠? 3 그럼 뭐라고? 상치. 비슷하죠? 근데 이러면 또 딱 상치라고 한다. 너무 잊어보면. 상치. 상치 엄청 좋아해. 상치를 좋아하는 거야. 상치를 좋아하는 거야. 자, 요거는 어떤 걸까요? 최근에 업무정지 한 번, 업무정지 2번 했죠? 근데 업무정지가 아니고 과태료 받았어요. 그럼 몇 번이죠? 3번. 3번 되면, 일단 3번이 나오면, 뒤에는 뭐, 일단은 뭐라 대답해야 돼? 상치라고 대답해야 돼요. 그러면
과가 오면 상치 맞죠? 법이 오면 하나, 둘, 셋 절치죠? 예, 이거 절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3회라고 하는 건 위에 2회 있죠? 이걸 빼고 뭐요? 빼고 3회를 말하 빼고 3회를 말하는 겁니다. 아셨죠? 여기 최근 1년에 3회 이상 이렇게요. 자, 그리고 밑에 있어요. 독점법 보입니까? 독점법은 참고로 독점법 위반은 원래 뭐라 대답해야 돼요? 그렇죠. 업무정지예요. 업무정지인데 그 중에 딱 하나 2년 내 몇 번? 2년 내 2회 이상이라고 나오면 이 경우만 뭐라고? 상치입니다. 그러니까 독점법 위반은 뭐라 대답해야죠? 그냥 기본적으로 업무정지예요. 업무정지. 근데 2년 내 2회 이상 그러면 이거만 뭐라고? 상치다. 이렇게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하시고 등록 취소의 절차. 자, 청문을 실시합니다. 누가요? 등록관청이 개공에 대해서 하겠죠. 그런데 청문을 거치지 않으면 원래가 무효인데 사망 해산의 경우는 청문을 거칠까? 죽었잖아. 그죠? 끝났잖아요. 2번 등록증 반납합니다. 며칠? 7일 이내에 하셨죠? 등록관청에. 그리고 동그라미 2번 법인 해산 시에 있잖아요. 누가 반납하죠? 법인의 대표자이었던 자 줄 다 끄세요. 252페이지에 밑에서 두 번째 줄 있습니다. 법인 해산 시에는 법인의 대표자였던 자죠. 밑에 적어요. 개공 사망 X. 개공이 사망했을 때는 반납하란 말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해산의 경우에만 반납하고 사망의 경우에는 반납 규정이 없습니다. 됐죠? 그리고 업을 그만뒀으니까 오른쪽 간판 철거하겠죠? 그리고 국장 등은 필요할 때 이렇게요. 독점법 위반 여부를 따지잖아요. 이거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이 소관 업무가 누구 업무예요? 공정거래위 업무예요. 그러니까 공정거래위한테 독점법 위반으로 걸린 적이 있는지 물어봐야 되겠죠. 예. 국장 등이. 그 다음에 임의적 등록 취소에 처분 그랬는데 1년에 한 번이면 뭐야? 업무정지 6개월. 두 번이면 날라갑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하고 업무정지 가보세요. 업무정지. 업무정지는 누가 누구한테 하겠어요? 업무정지는 누가? 그렇죠? 예. 업무정지는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서 누가? 등록관청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이제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겠죠. 두 번째 정지라는 처분을 했겠죠. 하고 나면 3번이 있어 없어요? 자격정지, 업무정지의 공통점은 둘 다 반납이 없어요. 그죠? 그러면 등록관청은 매월 말까지 모아요. 사유를 모아서 언제까지? 다음 달, 그죠? 다음 달 며칠? 10일까지 공인중개사 협회에 대해서 그 사실을 뭐한다? 통보해 줍니다. 자, 근데 업무정지는, 그죠? 업무정지는 처분 가운데 공인중개사법상의 행정처분 가운데 유일하게 제척기간 3년을 있습니다. 제척기간 3년을 두고 있다. 뭐냐면 업무정지 위반으로 걸렸죠. 업무정지 위반으로 이제 등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등록을 해가지고 업을 쭉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요즘에 업무정지 위반으로 걸렸어요. 아셨죠? 걸려가지고 시간이 쭉 가고 있는데 아무 제재를 안 받았어요. 이해하겠죠? 근데 업무정지 위반으로 걸렸는데 이 사람이 만일에 중간에 폐업을 했잖아요. 폐업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은 이제 뭐가 되는지 일반인이죠. 일반인이기 때문에 어쨌든 쉬었잖아요. 그 기간이 1년만 지나면 다시 등록하더라도 그 제재에 대해서, 그죠? 위반에 대해서 제재 안 해요. 왜? 어쨌든 얼마? 쉬었으니까. 근데 이 사람은 업무정지 위반으로 걸려가지고 하셨죠? 계속 업을 하고 있는 지금. 쭉 하고 있어요, 지금. 폐업해서 안 했어요? 안 했어요. 폐업은 다른 지금 두 가지 경우예요. 업무정지 위반으로 걸렸을 때 첫 번째 이건 계속 하고 있어. 하고 있어가지고 얼마나 지나야 돼, 최소한. 3년은 지나야 봐주게 말이에요. 왜? 아무 제재도 안 받았고 업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만일에 이 사람이 폐업했잖아, 그죠? 폐업을 하게 되면 얼마만 지나면 1년만 지나면 봐줄게. 어쨌든 1년 쉬었으니까. 그리고 실제 업무정지 처분을 받아도 누적 승계되는 기간이 몇 년이라고? 1년이니까 저쪽 그럼 1년 지나면 봐줄게 하는 거지만 아무 제재도 받지 않고 시간이 얼마나 지나야 최소한 3년은 지나야 봐준다. 아셨죠? 두 개의 차이 아시겠어요? 이거 위반했는데 아무 규제 안 받았고 폐업이나 이런 아무 말이 없어요. 그죠? 업을 하고 계속 있어 지금 현재. 근데 업무정지 위반으로죠. 위반 사유 업무정지 위반으로 적발된 자가 뭐 했다고? 폐업을 해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1년의 경과 여부를 따져요. 그래서 1년이 지나면 봐주고 아니면 안 봐주고 이렇게. 그러면 제척기간 행정처분 가운데 제척기간 3년이 나왔어요. 처분의 종류가 뭐야? 업무정지예요. 그죠? 행정처분 총 5개 중에서 제척기간을 두고 있는 건 뭐밖에 없다? 예. 그리고 업무정지는 6개월짜리가 있고요. 3월짜리가 있고 1월짜리 종류가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서 딱 기억할 건 6개월짜리예요. 이 6개월짜리인지 3개월짜리인지 1월짜리인지 그 기준은 어디 있어요? 국토교통부령에 보면 업무정지 기준을 정하고 있어요. 자격정지 마찬가지로 이야기했죠.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6개월짜리는 기억해야 돼요. 뭐 정상이 독감으로 결석했다 이렇게. 정상이 독감으로 결석했다가 뭐냐? 정은 정보망에 거짓 정보를 공개했을 때, 상은 상치 1회, 2 최근 1년 이내 몇 번 이상, 2회 이상 하는 거요. 독점법 위반은 원래가 뭐랬죠? 업무정지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결격 사유자를 고용했을 때 업무정지 6개월입니다. 정상이 독결 아셨죠? 정상이 독감으로 결석했다. 그러면 봐봐요. 자, 일단은 업무정지를 명한다, 명할 수 있다? 명할 수 있고 최대 얼마요? 6개월이요. 그리고 오른쪽 가보세요. 정지 기준 나옵니다. 어디서? 국토부령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업무정지 처분에 대해서 가중하더라도 얼마를 초과할 수는 없다. 6개월을 초과할 수는 없고, 그죠? 그리고 업무정지에 대해서 자 보시면 분사무소별로도 업무정지 할 수 있을까? 있어요, 그죠? 그러면 6개월짜리에다가 체크해봐요. 동그라미 1번에 어디다가요? 제목을 달면 10조 제2항 돼 있죠. 뭐 결. 1번이 결입니다. 넘어갑니다. 뒤에 가니까 4번 있죠. 4번은 뭐요?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했을 때 거짓 정보 공개. 정 동그라미 하시고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자 12번입니다. 법 제38조 제2항 있죠. 줄 거고 보고 있습니까? 지금 10 몇 번입니까? 2번입니다. 이게 뭐죠? 상취 1회입니다. 법 제38조 제2항 상취 1회는 업무정지 6개월이다. 13번은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할 때 2 동그라미요. 정상 2 할 때 2.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13회 있죠. 이건 독점법 위반은 원래가 뭐라고? 업무정지인데 6개월짜리부터 해서 다양하니까 6개월짜리 있구나 이러면 돼요. 됐습니까? 독점법 위반까지. 그리고 오른쪽 분사무소에 대한 업무정지가 가능하죠. 그리고 4번 시효 제척기간이 있습니다. 몇 년? 3년이 경과한 때 일을 할 수 없다. 체크 딱 해두시고 이렇게만 정리를 해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258페이지에 거래정보 사업자에 대한 지정 취소 보입니까? 거래정보 사업자에 대한 지정 취소 누가 누구에게 할까요? 그죠? 지정 취소는 거래정보 사업자에 관한 경우고 이건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겠죠. 첫 번째 청문을 실시할 거고 두 번째 취소라는 처분을 하겠죠. 3번 있어 없어요? 역시 반납이 없어요. 그럼 반납이라는 규정은 제가 대학 해당하는데 체크해 보세요. 여기 취소 정지 5개가 있는데 자 반납과 이어지는 건 뭐 있어요? 등록 취소, 자격 취소예요. 보고 사유수와 이어지는 건 자격 취소예요. 3년의 제척 기간은 업무 정지 처분이죠. 이렇게 딱 체크. 그다음에 이런 거 아셨죠? 이거 해당되는데 연결만 잘 하시면 돼요. 넘어가고. 그다음에 259페이지에 행정 제재 효과 승계가 나오는데 이것도 딴 거 필요 없고
개념만 알면 돼요. 자, 봐요. 등록을 하고 업을 하다가 뭐 했다고? 폐업을 했습니다. 폐업을 하고 자, 일정한 기간이 경과된 다음에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등록했었기 때문에 재등록이라 부르죠. 재등록이라는 이 말 안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을까요? 폐업을 했었다. 맞죠? 폐업했다. 그 다음에 예전에 업을 하던 사람이다 라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재등록의 경우에는 종전 개공의 지위를 말한다. 승계합니다. 승계한다는 의미가 뭐냐면 폐업을 하기 이전에 등록 취소의 위반이나 혹은 업무 정지에 해당하는 위반을 했겠죠. 그 위반으로 인해서 폐업했다면 재등록하는 이 시점에 등록을 수리하면서 동시에 뭐다? 등록 취소라는 처분을 합니다. 혹은 업무 정지라는 처분을 할 수 있다. 즉 행정처분이 가능하다라는 말이 뭡니까? 승계입니다. 그런데 등록 취소 처분을 받으면 몇 년이죠? 3년간인데 여기에다가 규제 완화 차원에서 뭘 빼준다? 폐업 기간을 공제해 주거든요. 그러면 폐업 전 위반으로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자가 결격에 해당되는 기간은 3보다 짧아요, 길어요? 3보다 짧다. 이게 사기 결폐할 때 폐입니다. 이해하겠죠? 그런데 만일에 이 폐업 기간이 3년이 경과되면요. 안 되겠죠, 그죠?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됩니다. 또 업무정지 위반으로도 업무정지 처분이 가능한데 업무정지 처분, 과태료 처분을 업무정지나 과태료 처분을 실제 받았을 때 이게 이 처분받은 날부터 몇 년간요? 처분일부터 1년간 누적 승계가 돼요. 다시 말해서 실제 처분을 받아도 1년 지나면 효과가 사라집니다. 효력이. 처분받은 효력이. 따라서 업무 정지의 경우에는 뭐만 따진다? 1년이 경과되어지 않은 1년의 경과 여부만 따지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위에 등록 취소처럼 공제라는 말이 없어요. 빼거나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공제는 등록 취소의 경우만 따집니다. 자, 그러면 위에 이 경우는 결격 기간이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 10달 쉬었잖아요. 이게 2년 2월입니다. 3보다 짧죠? 그러면 요 두 번째 있잖아요. 이 사람이 3월에 해당되는 업무정지 위반으로 걸렸거든요. 그래서 폐업했거든요. 그럼 지금 현재 이 사람은 업무정지 될까 안 될까? 업무정지 처분이 된다 안 된다? 업무정지 처분이 될까 안 될까? 된다 안 된다? 된다. 얼마 쉬었으니까? 10달 쉬었잖아요. 10월. 1년 지나 지금 어디서 10월을 못 찾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 적어놓은 이유가 있죠. 폐업 기간이 얼마라고? 10달 쉬었다고요. 그러면 1년 지나서 안 지났어요? 안 지났으니까 업무 정지가 돼요. 자꾸 여기다 뭐 이상 위에처럼 막 꼭 빼고 이러시면 안 되셨죠? 업무 정지는 그냥 1년 지났나 안 지났나만 따져요. 1년 지났어 안 지났어? 안 지났어요. 제가 그때 한번 보니까요. 여기다가 1년에다가 저기 3월을 빼고 막 혼자서 막 다요. 12, 1년이니까 3월 빼면 그러니까 9개월이네. 그죠? 9월에다가 그러면 안 됩니다. 진짜. 그러니까 업무 정지의 경우에는 그냥 1년의 경과 여부만 따져요. 아시죠? 얼마가 지났나 딱 따져요. 다만 등록 취소 처분은요. 그 기간은 뭐 한다고? 폐업 기간을 공제한다. 공제한다라는 말은 어디에만 있다? 예, 요거. 등록 취소 경우만 있습니다. 요렇게. 자, 그래서 주의하실 게 폐업 전 지위 승계. 승계라는 말이 뭐였죠? 폐업 전 위반에 대해서 행정처분이 가능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업무정지나 과태료 처분을 받으면 첫까지 있죠. 처분일부터 1년간 줄 다 긋고 폐업 신고일입니까? 처분일입니까? 처분일부터 하는 거. 그 다음에 재등록 개공에 대한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그랬죠. 등록 취소 처분이라든가 업무정지가 가능합니다. 그때 동그라미에서 한번 하기 전에 기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폐업 사유가 뭔지를 고려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일단 등록 취소라면 몇 년? 3년의 경과 여부를 따지고 업무정지라면
1년의 경과 여부를 따진다라는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만일에 이 위반한 폐업한 사람이 법인이라면 그죠? 그 효과가 누구에게 미친다? 법인의 대표자에게 미칩니다. 동그라미 1번에 두 번째 줄 있죠? 대표자가 폐업 신고 전 법인인 개공의 지위를 승계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정리하고 일단은 행정처분 딱 그러면 해결사 양정이 부대 아셨죠? 그리고 업무정지 정상이 독감으로 결석했다. 자격정지 이중금지다. 요 세 개는 딱 기억해야 됩니다. 예. 자 그러면 모의고사 한 페이지 보시죠. 오늘 그 보신 프린트물 있잖아요. 프린트물의 답은 1, 2, 3, 4, 5 자, 가겠습니다. 지금 그 프린트물의 답은 아셨죠? 1번에 비공개 요청은 공개하면 안 되죠? 2번은요. 정보공개방법이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나왔어요. 틀렸죠? 3번은요. 공시지가는 공개해야 됩니다. 만일 뭐가 있으면 임대차가 있으면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 다음에 4번 서면 관련 위반은 업무정지죠. 5번은요. 유효기간 3월 원칙 약정 우선입니다. 그 다음에 2번 동그라미 2번이 틀렸는데 지정 후 승인입니까? 승인 후 지정입니까? 지정 후 승인입니다. 그래 틀렸죠? 그 다음에 3번 가시면 3번이 잡아요. 상태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해야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로 고쳐야 되고 누구한테 요구할까요? 그래 당사자입니까? 매도 임대인입니까? 매도 임대인에게 합니다. 틀린 곳이 두 군데입니다. 한 곳만 보였으면 틀린 거지 이거. 그 다음에 4번 가시면 답이 4번인데 왜 틀렸을까요? 소속 공인중개사는 서명 및 날인까지는 관여합니다. 그러나 교부 보조는요. 개고만 합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줄에 4번에 체크하시고요. 4번에 체크하시고 4번입니까? 원본 4번 전자문서로 바꿔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은 5번이죠. 왜요? 휴업기간 중이나 업무정지기간 중에 기간이 만료가 되면 재설정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입니다. 만료일까지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 6번에 금지행위 나오는데 5번 금지행위 해당 여부는 재산상 손해, 결과 등하고는 관계가 없죠. 그래서 재산상 손해 발생을 여부로 판단한다. 틀렸고. 그 다음에 오늘 그 모의고사를 보니까요. 결과를 보니까 4번이 많이 틀렸어요. 중개 대상물인데 해당하지 않는 거 모두 몇 개냐 그랬죠? 왜 3개라고 해? 뭐 어디 3개라고? 어? 등기되지 않은 임차권은 중개 안 돼요? 왜 안 돼? 되지. 임차권 양도 양수 계약이 해가지고 임대인 중요한 건이죠. 임차권 양도 양수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죠? 임대인 동의가 중요합니다. 임대인 동의가 있을 때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던 거 없던가? 있어요. 등기했던가 그거? 제가 오히려 보기를 등기된 임차권을 본 적이 별로 없는데 거의. 그게 오히려 드물죠 사실은. 그죠? 그래서 그거하고 그 다음에 대요. 니은은요. 바닷가 안 되겠죠. 디귿을 세자는 뭐라 그래 이걸? 대토권 그러죠. 예. 그 다음에 리얼은 개인 사유지 맞죠. 미채굴 광물 무주부동산은 누구 거죠? 국가 거. 그러니까요. 5개 안에 들어가야 되고 개인 소유에 속할 것. 이게 답이에요 사실은. 맞죠? 예. 그리고 권리라고 할 때 등기되지 않은 임차권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28%밖에 못 맞았어요. 자, 그 다음에 가보시면 8번 한번 보십시오. 8번. 1번이 틀렸는데 이걸 어떻게 왜 이거 그죠? 1번이 1번의 답인데 8번이 1번 답이면 1번 하고 끝나야 될 거 아니야. 등록 신청이죠. 등록
등록 신청 사무소 설치하고 신중을 기할 때는 처리 기한이 며칠? 7일. 구두로 서면으로 통지한다. 여기 끝인데요. 그죠? 근데 왜 10을 한 분이 많은가 봐요, 이게. 예. 그 다음에, 자, 10번 보십시오.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그랬는데,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아마 실수했을 거예요, 이거. 예. 피한정, 피승연 후견인. 결격 맞죠? 그 다음에 2번은요, 수용자죠. 왜?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안 지나갔으니까. 집행 종료, 집행 면제되고 몇 년? 3년 지나가야 되니까. 3번은요. 업무 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그런데 폐업했죠. 이게 포인트예요. 업무 정지 받은 자로 이러면 안 돼요. 업무 정지 받고 뭐가? 폐업 신고 줄 다 끊고. 4번 과태료가 아니라 뭐요? 벌금이죠. 벌금. 문제를 풀 때는 과태료가 벌금으로 보였죠. 보고 싶은 대로 본다. 그 다음에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는 결격 사유자. 그죠? 그러니까 5번하고 3번 헷갈리면 안 됩니다. 업무 정지 뒤에는요. 폐업 신고라는 말이 따라와야 일반인이 되고 일반인은 결격 사유가 됩니다. 근데 자격 정지 할 때는 폐업 없죠. 그죠? 소공의 경우니까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그러면 그래도 많이 맞췄나 봐. 23번 봐봐요. 23번. 자, 제가 설명서가 나오면요. 설명서가 나오면 주거용이고 그 다음에 이건 지금 설명서의 구성이거든요. 제가 아까도 했대. 세부 확인사항은 꼭 기억해야 된다고. 세부 확인사항이 뭐였죠? 실제 상환. 그죠? 그러면 기본 확인사항 이꼴 개공이 직접 조사 확인하는 경우고요. 기본 확인사항이 아니라고 물었죠. 그럼 뭐야? 세부 확인사항은 이거잖아. 즉 실제 상환에 해당되는 걸 찾아라 이 말입니다. 그럼 답은 바로 튀어나오지 뭐. 실제라고. 그죠? 무려 16% 맞았어요. 모의고사를 몇 분이 쳤는지 모르겠는데 거의 다 틀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같이 해보니까 틀릴 게 아니죠. 실제 상환 딱 적어놓고. 그 다음에 24번. 틀린 것은 그랬어요. 자, 우리가 계약을 할 때 있잖아요. 계약서를 안 쓰면 뭐요? 우리가 중개가 완성되었다라고 할 때 아셨죠? 중개가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때가 계약서를 쓸 때를 말하는 거예요. 계약이 체결된 걸 말하는 거예요. 계약 체결. 거래 계약 체결은 이꼴 뭐죠? 의사합체예요. 당사자 간의 의사가 합치되면 계약의 효력은 발생합니다. 그러면 계약서를 왜 쓸까? 차후에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요. 계약서 작성이 계약 성립 요건이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은 의사가 합치됐는데 나중에 딴소리 할까 봐서 정빙 자료로 하셨죠. 남겨놓는 겁니다. 이게 차후 분쟁 시를 대비해서 이야기죠. 그게 뭐라고? 거래계약서예요. 그러니까 계약서 작성 유무나 그 다음에 서명 날인 유무나 그 다음에 인지첨부 같은 경우하고 계약의 효력과는 관계 있어 없어요? 없어요. 당사자 의사가 합치되면 그걸 끝이에요. 그러니까 계약서를 왜 쓴다고? 계약 성립 요건이기 때문이 아니라 차후 분쟁 시 정빙 자료로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해하겠죠? 그래서 남겨놓는 거죠. 나중에 딴소리 하니까. 그래서 정답 몇 번? 3번이에요.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아셨죠? 그 다음에 29번 갑니다. 산수를 틀렸네요. 자, 중개 일단 봐봐요. 아까 제가 말씀하시는 거 불러봐요. 계산 문제가 나왔어. 제일 먼저. 그죠? 대상물이 뭔지. 그러니까 사실 이 문제도 엄격하게 말하면 애매한 거예요. 요율을 밝혔기 때문에 아셨죠? 요율을 밝혔기 때문에 대상물이 언급이 없는데 대상물이 나와야 돼. 아셨죠? 자, 일단 대상물이 나왔어요. 그리고 자, 계약 종류가 넣겠죠. 기준금액이 나와야 되고 기준금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요율이 얼마인지 그리고 한도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일방인지 총액인지를 따져라. 그죠? 자, 일단은 대상물 두고 기준금액을 구해야 되겠죠. 그러면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가 20이에요. 그럼 3,000이죠. 그러면 5,000만 원 미만이죠. 20 곱하기 뭐 해야 돼?
7을 해야 돼요. 70. 그러면 2714 기준금액이 2,400만 원이에요. 2,400에 대한 요율이 얼마예요? 0.5예요. 0.59. 0.59. 자, 그러면 5, 4, 20. 5, 20. 12만 원이죠. 자, 그러면 이게 12만 원인데 한도가 얼마죠? 20만 원이다. 한도액보다 적죠? 그러니까 12만 원이에요. 일방이에요, 총액이에요? 총액을 물어서 곱하기 2를 해야 돼요. 얼마? 24. 맞춘 척 하지 마요. 16%밖에 안 맞았어. 지금 표정 보면 다 맞춘 표정이요. 아셨죠? 예, 그러니까 기준금액을 구해서 산출액이 나왔고 한도액과 비교하고 일방인의 총액이 할 때 중개 의뢰인들로부터 그랬죠. 그래서 24만 원이 됩니다. 아셨죠? 예, 갑니다. 그 다음에 자 31번 연수교육은 시도지사가 실시기간 맞죠? 이번은 왜 틀렸을까요? 제가 실무교육 그러면 늘상 세 가지를 말씀드려요. 누가 실시한다? 그런데도 안 보였을 거야, 틀림없이. 국장이 틀렸죠? 유효기간은 1년, 교육 내용은 법률시. 그 다음에 3번 고용인은 교육이죠. 소공은 실무교육, 중개보조원은 직무교육. 그러니까요, 틀렸죠? 중개보조원은 실무교육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럼 맞아. 앞에 소공이 붙어있기 때문에 틀렸죠? 4번 직무교육은 서너 시간이에요. 서너 시간. 그럼 10에 16시간은 뭐죠? 연수교육이. 그죠? 연수교육은 개공만입니까? 개공소공입니까? 개공소공입니다. 자, 그 다음에 32번 이것도 보상금 누가 지급한다? 그죠? 그죠? 다 맞춘 것 같아 또. 자, 1번은 보상금 지급 사유 중에 양대무부 있었잖아요. 그게 뭐요? 부입니다. 부정한 등록입니다. 거짓으로 등록한 자에 대하여 컷. 부정한 등록입니다. 2번은 시도지사가 아니라 등록관청이겠죠. 예, 그래서 국고보조 등 했었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오른쪽 34번 갑니다. 자격정지 처분 사유 아닌 거 자격 주소 찾아라. 양대부정이 뭡니까 이거? 공인중개사법에 위반해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에요. 공인중개사법에서 이것보다 센 거 없을걸요 아마? 예, 굉장히 셉니다. 형벌은 징역 또는 벌금이잖아요. 이거 뭐야? 징역형이에요. 징역형. 그것도 이법 저법이 아니고 이법이에요. 이것만큼 센 건 없어요. 그래서 자격 취소 요건입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36번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되는 자 그랬는데 중개 완성 시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에 대하여 미설명 미교부죠. 이게 손 동그라미. 걔 이 손을 잡아요 그럴 때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미설명 미교부 백과합니다. 2번은 그럼 뭐예요? 상치. 그렇죠. 상치. 3번은요. 예, 1대1. 4번은요. 업무정지. 5번은 업무정지. 그죠? 이렇게 잘하시는데 답을 봐서 그런가? 자, 그 다음에 38번에 가겠습니다. 완전히 다 틀렸어요.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일단은 외국인 토지 지역 위에 취득이라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1번은 맞는 말이죠. 양도는 신고 의무가 없다 맞잖아요. 2번 자 경매 동그라미 하시고 대금 완납일부터 소유권 취득일부터죠. 그래서 취득일이 대금 완납일부터 몇 월? 6월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야문생굴 그랬죠. 생태 경관보전 지역에 생자 동그라미 하시고 계약 체결 전에 허가를 받아라 맞죠? 그 다음에 4번 이 질문 제가 말씀드렸는데 신고를 했잖아요. 그죠? 근데 취득의 원인이 없어. 계약으로 인해서 있잖아요. 취득 신고 안 하면 300관대. 계약 외 원인으로 하면 100과고. 그러니까 앞에 토지 취득 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취득의 원인이 없어요. 계약으로 해가지고 놓으면 300가 맞아요.
외국인이 계약으로 토지 취득을 하고 아셨죠? 신고하지 않았을 때는 300가입니다. 근데 외국인이 계약 외 원인으로 아셨죠? 토지 취득 신고하지 않으면 100가입니다. 이해하면 뭐하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거. 그 다음에 5번 외국인이 허가 대상 지역 토지를 취득하면서 사전에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 사법적 효력은 무효다. 강행 규정이죠. 예, 허가는 효력 요건입니다. 그 다음에 28번에 이거 방임정기라고 기억하세요? 예? 방임정기. 우리가 이행강제금 있잖아요. 이행강제금은 나온 김에 이거는 그냥 바로 쫙 끊어서 봐요. 이행강제금이잖아요. 이행강제금은 토지 취득가액, 이건 실제 거래가를 말합니다. 토지 취득 가액의 100분의 10 범위 내거든요. 이야기입니까? 100분의 10, 최고 얼마라고? 10%예요. 그런데 사유가 이렇게 해서 제가 방임 전기 그랬어요. 방치, 임대, 전용, 기타 그래가지고 1757 이렇게 봐요. 1757. 그러면 지금 거기 핵심 되는 단어가 뭐죠? 방치잖아, 방치. 방치는 몇 퍼센트? 10%. 방임 전기 그래가지고 일단은 답은 1번, 2번, 3번 중에 하나라야 돼. 그죠? 10% 내니까. 4번, 5번 했으면 이 내용을 본 적도 없어 나는. 이거 지금 그거요. 예. 방임 전기 아셨죠? 자, 요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생각보다 안 어려웠을 텐데. 괜찮아요. 처음은 다 그래. 성적에 연연하지 마시고 문제는 지금은 아마 그죠 몰라서 틀린 경우가 더 많을까요? 근데 몰라서 틀린 거는 괜찮아요. 시간 지나면 해결되니까. 잘못 읽어서 틀린 거는 머리를 이렇게 본인이 툭툭툭 집어야 됩니다. 똑바로 안 봐서 그래. 똑바로 안 봐서. 조문을 읽으시는 것도 있잖아요. 끊어서 읽을 때 잠깐 왜 제가 끊고 컷 하는 줄 아세요? 지문 읽을 때 공인중개사법은 건성으로 읽으면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봐요. 이해하겠죠? 그래서 딱 끊어야 돼요. 따닥따박. 어차피 시간은 별로 차이 안 나요. 몇 초야. 그러니까 딱딱 하셨죠? 다시 빽 하면 1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볼 때 딱딱 끊어서 문제를 보다 보면 나중에 요령이 생겨요. 이 문제는 뭘 묻는지가 눈에 딱 한눈에 보여. 크게. 예. 자,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